13차시 도서. 오늘은 도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도서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도서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도서의 이해. 도서는 해안과 함께 우리나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승지로 특히 남해와 서해에 수많은 섬들에 위치하고 있는 절승지입니다. 비경으로 가득한 해안과 도서의 풍광은 해돋이, 해넘이와 함께 장관을 연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승입니다. 도서는 일찍부터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되어 온 대상으로 명승 지정 초기부터 많은 도서 지역이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도서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명승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도서 사례지. 그럼 먼저 여수상백도 및 하백도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7호로 지정된 여수상백도 및 하백도 일원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의 맑디 맑은 청정해역에 위치한 백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해당하며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붉은 연산호가 마치 꽃을 피우듯 꽃밭을 이루고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해 온갖 바다풀이 무성히 자라고 바다숲 또한 풍성하여 감성돔, 자리돔, 민어, 갈치, 고등어, 멸치 등 수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고 있어 백도는 바다의 박물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도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는데요. 기반암은 화강암과 화산 쇠설성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도는 바닷물이 깎아 만든 절벽을 뜻하는 해식에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암석의 띠를 의미하는 파식대, 바닷물이 뚫어놓은 동굴인 해식동,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아치 모양의 해안 침식 지형인 해식아치, 그리고 바위 표면에 동굴 형태로 구멍이 파인 타포니 등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갖춘 섬입니다. 하백도와 상백도는 본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오랜 파랑을 거쳐 여러 개의 섬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지닌 백도는 천혜의 비경을 보여주는데요.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은 160m에 이르고 수심 60m의 지푸른 바다에 여기저기 흩어져 점점이 떠오른 바위 섬들은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은 저마다 전설을 품은 채 백도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도라는 이름은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온통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설로는 섬의 수가 100개에서 하나 모자라는 99개이기 때문에 100백에서 하나 일자를 빼 백도라 이름 지었다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백도라는 이름의 유래와 관련한 또 다른 재미있는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39개의 작은 섬이 2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어 상백도와 하백도로 나누어 불리는데요. 상백도군에는 깊은 바다 위에 솟구쳐 상백도를 보호하듯 두르고 있는 병풍바위, 하늘에서 내려온 옥황상제의 신하 형제가 꾸지람을 듣고서 숨어있다는 형제바위, 풍류를 즐기던 상제의 아들이 새를 낚으려다 돌로 변해버렸다는 매바위를 비롯해 왕관바위, 물개바위, 삼선암, 오리섬,
노적섬, 탕근대 같은 기암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 하백도군에는 상제의 아들과 용왕의 딸이 바위로 변했다는 서방바위와 각시바위, 부처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닮은 석불바위, 마치 돛대 2개를 세워놓은 듯한 모습의 쌍돛대 바위와 더불어 거북바위, 성마리아상 바위, 원숭이 바위, 궁성 바위, 촛대 바위와 같은 괴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암 괴석이 만들어내는 백도의 형상은 만물상이라 할 만합니다. 이렇듯 백도를 구성하는 상백도와 하백도는 옛날의 섬 이름과 오늘날의 지명이 서로 다른 특별한 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자료에는 남쪽 섬을 상백도, 북쪽 섬을 하백도라 했지만 현재 지도에는 반대로 남쪽 섬을 하백도라 하고 북쪽 섬을 상백도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신들에게 가까운 섬을 상백도로 바꿔 표기하면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해방 후에는 본래의 지명으로 다시 변경해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상백도로 돌려놓았지만 이 때문에 백도에 관한 설명은 오늘날에도 다소 혼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백도의 무인등대와 바위 명칭에 관한 설명인데요. 무인등대는 북쪽 섬, 즉 상백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등대가 하백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지금도 덜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비틀어 놓은 잘못된 명칭 탓에 발생한 오류가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백도 관련 자료를 더욱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옹진 백령도 두무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8호로 지정된 옹진 백령도 두무진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의 서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두무진은 백령도 북서쪽 약 4km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높이 50에서 100m의 거대한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식 지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지질작용과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경관을 품고 있습니다. 병풍같이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가지각색의 기이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두무진은 코끼리 바위, 장군 바위, 신선대, 선대암, 형제 바위 등 온갖 모양의 바위가 바다를 향해 늘어서 장관을 연출합니다. 옛날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두무진의 비경에 잠시 세상을 잊고 속세의 온이를 깨끗이 씻어낸 것처럼 맑고 푸른 바닷물에 아름다운 풍경에 깊이 도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무진은 옛날부터 해적이 많이 출몰한 외딴 섬으로 1832년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가 상륙한 곳이 바로 이곳 두무진입니다. 이러한 두무진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모습은 홍도의 기암과 태수용대의 단해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절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대기는 백령도지에서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두무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바위가 많아 생김새가 마치 머리에 난 머리털 같다고 해서 두모진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다시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두무진이라 개칭했다는 전설이 있고 또 이곳을 산림이 울창한 곳이라 하여 두모진이라 했으나 러일 전쟁 때 일본의 병참 기지가 생긴 후로 두무진으로 바꾸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두무진의 행정지명은 백령면 연화리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연화리를 상징하는 연꽃이 심청전과 관련 있는 지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효녀 심청에 관한 전설은 다른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황해도 황주,
장산곶, 백령도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산곶 방향의 백령도 앞바다에는 심청이 빠졌다는 인당수가 있고 두무진이 위치한 연화리에는 심청이 용궁에서 타고 떠내려 왔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꽃이 걸려 있었다는 연봉바위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퇴적 작용이 진행될 때 깊은 바다에서는 아주 고운 점토질 입자가 쌓이고 바닷가에서는 좀 더 굵은 모래 성분의 입자가 퇴적되는데요. 두무진의 지층은 하층의 퇴적물이 상층보다 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층은 깊은 바다에서 퇴적이 진행되었고 상층은 바닷가의 해빈 환경에서 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퇴적층에는 높이 4에서 5m 간격으로 암석의 색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수면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됩니다. 두무진의 규암층은 층리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층리의 발달 형태로 보아 퇴적 이후에는 심한 변형작용이 없던 지질 구조로 이러한 퇴적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는 두무진의 지층은 당시의 퇴적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진도의 바닷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9호로 지정된 진도의 바닷길은 크게 다음의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도의 바닷길은 전라남도 진도의 동남쪽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에 바다의 자리에 있습니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4월, 간조 때 이 섬은 육지와 연결되는데요. 육지와 이어진 섬, 즉 육계도를 형성하는 이 길이 바로 진도의 바닷길입니다. 짙푸른 바다가 갈라져 이루는 신비로운 이 바닷길은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바다 갈림 현상으로 너비 10에서 40m, 길이 약 3km로 길게 휘어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1975년 4월 프랑스 대사로 부임했던 피에르 랑디 또한 도 사이의 바다가 갈라져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프랑스 신문에 진도의 바닷길을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소개했고 그 덕분에 진도의 바닷길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6년에는 일본에서 진도의 바닷길을 주제로 한 노래 진도 이야기가 발표되어 인기를 얻은 후 일본 사람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진도의 바닷길은 유동하는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 밑에 육계사주라는 모래 언덕이 발달해 형성된 것입니다. 육계사주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커 바닷물이 가장 낮아질 때 나타나는데요. 썰물이 깊어 바다가 멀리 밀려나면 육계사주는 수면 위로 드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길이 열리면서 마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진도의 바닷길은 해수면이 현재 수위에 도달했다는 약 3,000에서 4,000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조류의 영향을 받는 육계사주는 주변의 해저보다 높아 북동 지역의 와류를 발생시켜 바지락이 대량 서식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바지락은 죽은 뒤에 폐각을 바닷길에 공급해 육계사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육계사주는 달과 태양의 인력이 최고에 달하는 4월,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진도의 바닷길은 이처럼 해안 지형과 해류의 흐름, 그리고 달과 태양의 인력 등 다양한 자연현상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진도의 바닷길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기에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2000년 3월에 명승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경관이 명승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4월 많은 탐방객을 불러 모으던 신비스러운 바닷길은 명승으로 지정된 이듬해인 2001년 축제 기간 중에 바닷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에서는 부랴부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바닷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회동리 연안에서 모도 방향으로 약 800m 구간의 높이가 40cm 정도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도 영등지 때 탐방객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과도한 통행으로 압력을 받아 사주의 상단부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지역의 해안도로나 옹벽 등의 건설로 새로운 암석의 공급원이 없어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내방객이 바닷길 주변의 해역의 조개류를 지나치게 많이 채취한 것도 육개사주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과도한 이용과 시설물 설치로 낮아진 육개사주를 자연의 힘으로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도의 바닷길은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중한 경승지가 과도한 이용, 잘못된 활용과 관리로 인해 순식간에 훼손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 지역 주변의 조개류 같은 저생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육개사주의 보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저생생물을 생태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광의 대상이 되는 명승이나 경승지는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진도의 바닷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등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곳에는 뽕할머니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옛날 손동지라는 사람이 회동마을에 살았는데 호랑이의 출몰로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모도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로 건너려다 보니 자리가 부족하여 나이 많은 뽕할머니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뽕할머니는 가족이 보고 싶어 혼신의 힘을 다해 용왕님께 기도를 올려 바닷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모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바닷길을 건너와 뽕할머니를 찾았으나 기진한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뽕할머니는 죽은 뒤 신령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과 뽕할머니께 영등제를 지낸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영등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꽃이 할미 하라비 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69호로 지정된 안면도 꽃이 할미 하라비 바위는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승은 중요한 전망 지점과 조망 대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시적 경관을 명승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일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과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대표적 경관으로 일출과 일몰이 있습니다. 특히 안면도 꽃지 해변의 할미 하레비 바위, 이곳으로 넘어가는 일몰의 풍광은 그야말로 황홀경입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할미 하라비 바위가 윤곽만 남긴 채 저만치 우뚝 솟아있고 그 밖에 하늘과 바다 그리고 여른 조각구름까지 모든 여백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떨어지는 낙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해넘이가 아름다운 곳이 많은 서해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낙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안면도 꽃이 할미 하라비 바위는 충청남도 서북단의 태안반도를 따라 남쪽에 자리한 섬 안면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온 만조 때에는 바다 위에 섬이 되고 바닷물이 흘러나간 간조 때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꼬치 해수욕장의 너른 모래밭과 지푸른 바다는 할미 하라비 바위와 어우러져 꼬치 해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쁜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꼬치 해변은 주변 경관과 바다의 조건이 매우 좋아 다른 어느 해수욕장보다도 이곳을 찾는 이들이 선호하는 장소로 할미 하라비 바위는 넓은 꼬치 해수욕장과 오른쪽에 위치한 포구의 다양한 해변 풍경 중에서도 가장 우세한 경관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라비 바위에는 곰솔과 소나무가 섬을 완전히 뒤덮고 있고 할미 바위에는 인위적으로 장식한 것처럼 바위 틈 곳곳에 소나무가 자라서 섬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할미 하라비 바위 주변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조간대의 영향을 받아 퇴적된 사빈 지형을 이루며 백사장의 모래는 규사로 되어 있으며 해변의 경사가 완만하고 물빛이 깨끗해 아름다운 해변 풍경을 연출합니다. 규사는 주로 유리 원료로 사용되는데 과거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곳 주변에서 잔모래를 다량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현재 할미 하라비 바위의 주변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해수의 침식 작용으로 모래가 유실되고 자갈이 많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꽃이 할미 하라비 바위는 서해 낙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 외에도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오고 있어 문화적 의미도 함께 지닌 경승지인데요. 먼저 금실 좋은 노부부의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828년 해상왕 장보고가 완도의 청해진을 거점으로 하여 북으로는 장상곳, 중앙부로는 견승포를 기지로 삼고 주둔했습니다. 이때 그의 부하인 승언이라는 장수가 기지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그는 미도라는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 내외는 금실이 아주 좋아 한시라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애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의 명령을 받은 승언은 곧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승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산에 올라 일편단심으로 남편의 귀환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미도가 앉아있던 산이 바위로 변해 이를 할미 바위라 일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했던 바다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할미 바위 옆에 큰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그리워하던 승언의 혼이 바위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이 바위를 하라비 바위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지명에 장수 이름을 붙였고 아직도 안면도에는 승언리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망부석이 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하라비를 기다리던 할미가 망부석이 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하라비는 망부석이 된 할미를 보고 슬퍼하며 자신도 할미 바위 앞에 커다란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13차 시 도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